안녕하세요. 채권맨 최 팀장입니다. 오늘 영상은 채권의 그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채권이 민사 채권이냐 또는 상거래 채권이냐, 즉 상거래 채권 중에서도 또는 물품대금 채권 또는 공사대금 채권이냐 또는 제조업에 관한 채권이냐에 따라서 그 채권 추심의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즉 그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갔을 때 그 병원에 과가 이제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뭐 내과냐, 정형외과냐 또는 피부과냐, 뭐 심장내과냐에 따라서 진료 방법이 이제 달라지는 이치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민사 채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우리가 이제 채권 추심을 할 경우에 예금 채권의 압류, 즉 은행 압류를 그 채권 추심을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하거나 또는 부동산의 그 압류 또는 뭐 채무불이행 등재가 이제 주된 어떤 채권 추심의 어떤 방향이 통상적으로 됩니다.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 상거래 채권의 경우에는 업종이나 그 업종이 이제 속한 업태에 따라서 채권 추심의 방향이 아주 매우 다양하게 이제 그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공사대금 채권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채권이 판결문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에 그 공사 현장이 있으면은 그 공사 현장을 그 제3채무자로 예를 들어서 삼아서 그 공사 현장을 압류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. 압류 추심을 이제 할 수가 있고, 또는 그 제3채무자가 공설공제조합에 이제 가입이 이제 통상적으로 돼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공설공제조합에 가입을 할 경우에 이제 출자를 이제 하게 되는데, 그 출자증권을 이제 압류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출자증권을 압류를 해서 또 추심을 또 할 수도 있고,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채무자가 다른 또 뭐 그 경매 자기가 이제 권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조사를 해보면은. 그래서 그 경매 권리를 압류를 해서 그 경매에 이제 참여를 해서 또 압류를 해서 그 경매에서 배당을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그 권리를 또 압류를 또 하는 경우에도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꼭 뭐 공사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일반 뭐 민사 채권에도 해당이 되고, 뭐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도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. 또한 또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장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카드를 이제 가맹이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. 이제 카드 가맹을 하는 경우에는 카드 매출을 이제 압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카드 가맹점 압류를 이제 하는 거죠. 자, 그럴 경우에 카드 매출을 이제 압류를 해서 그 카드 매출이 이제 그 채무자에게 결제가 되지 않고 카드 매출이 쌓이게 되면은 그 카드 매출을 이제 압류를 해서 추심을 이제 진행을 해서 채권 만족을 이제 얻게 되는데,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채무자하고 그 장사를 하는 그 채무자하고 사업자하고 이제 다를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업자하고 이게 가맹점 사업자하고 채무자하고 다를 경우에는 이제 추심이 안 되는 거죠. 압류가 안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음식점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음식점에 가서 직접 한번 식사를 해보고 카드를 한번 긁어보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 카드 그 매출 영수증에 뭐 채무자 명의로 예를 들어서 뭐 영수증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그 사업자가 이제 동일인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.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카드 가맹점 압류를 해보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카드 가맹점 압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, 카드사별로 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 채권 금액이 뭐 1,000만 원이다 하면은 그 이제
많이 쓰는 카드 위주로 해서 금액을 이제 분배를 해서 이제 카드 가맹점 압류를 진행을 하고, 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뭐 제조업에 이제 그 종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뭐 제조업에서 물건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그 납품을 하고서 이제 납품 대금을 그 이제 받을 거잖아요.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납품 대금을 또 압류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그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는 단순히 그냥 그 뭐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는 있지만, 그 안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상당히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 업무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어떤 비유를 좀 들자면은 병원의 의사가 단순히 그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드는 게 아니고 실상 임상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본 의사일수록 그 병에 대해서 더 이렇게 치료를 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 추심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양한 업종과 또 다양한 업태를 자기가 이렇게 추심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 업종의 정확한 돈 흐름을 이렇게 꿰고 있어야 적재적소에 압류를 진행을 해서 추심을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. 그 돈의 흐름을 모르고 있으면은 어디에다가 압류를 진행을 해서 이 돈을 내가 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압류를 아무데나 진행을 한다고 해서 추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돈이 어디에 가서 흐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거를 모르면은 추심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압류를 해봐야 괜히 비용만 나가고 추심은 되지도 않고, 그거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조건 그냥 압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어떤 지식과 또 다양한 부분의 그 업종과 업태, 상거래가의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뭐 민사채권이야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만은 상거래의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그 업종이나 업태나 그리고 이제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꿰고 있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그 흐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알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분야의 그 지식과 경험을 굉장히 많이 요한다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지를 못하면은 추심이라는 거를 진행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상거래, 특히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경험을 요한다라는 말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채권맨 최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